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사고에 있어서 내가 과실이 얼마나 잡힐 것인가, 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파손된 차량, 또 뭐 대인 피해 관련돼서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쉽게 말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합의를 어떻게 보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로서 민사, 형사 합의를 볼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먼저 그것부터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TAAS, 즉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총 20만 9,654건이고 사망자가 무려 3,08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사고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고, 또 사망자의 숫자도 전년에 비하면 한 268명, 8% 정도가 감소한 수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건들이 있고, 형사사건은 문제되지 않고 그냥 민사적인 손해배상만 남는 것들이 있는데,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 예를 들면 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런 게 이제 교통사고에 개입돼 있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중대과실, 그러니까 공소권이 없도록 만드는 예외에 해당하는 12가지 사실이 개입돼 있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난치의 질병, 그러니까 뭐 식물인간, 또 뭐 절단, 뭐 이런 이제 아주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 사건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형사합의금을 어떤 정도 선에서 어떻게 지급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로 나가는 영상을 살펴보시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윤앤리에서 실제로 형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작성한 합의서를 가지고 형사합의 또는 민사합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합의서를 보시면은 가장 처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사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거예요. 사고의 일시, 장소,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이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을 한 사고에 대한 합의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사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피해자의 유족 대표, 유족 대표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그런 합의서입니다. 자, 이번 항목에서는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합의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이 가해자로부터 이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형사사건에서 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가 표시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채권 양도와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제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법률적으로는 이 형사합의금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그 손해배상 책임 금액을 대신 떠안겠다라는 보험을 가입한 거거든요. 근데 가해자, 즉 내 보험에 가입을 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내 보험 가입자가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소송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보험 가입자가 지급했다라는 사실을 알면 피해자 쪽에서 청구하는 금액에서 자, 당신이 형사합의금을 받았으니까 그만큼은 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본다라는 의미는 민사적으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과 무관하게 이 형사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형사합의금을 받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사에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액만큼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합의서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형사합의금 1억을 받았죠. 민사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했더니 3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사한테 나 3억 원 손해를 봤으니까 3억 원 주세요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 보험 가입자가 1억 원을 줬으니까 우리는 2억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채권을 양도한다.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양도한다.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채권을 양도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험 가입자가 내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만큼 보험사한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받을 돈마저도 피해자에게 양도를 해서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받을 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를 할 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채권 양도에 관한 문구를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 양도는 민법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서 채무를 지고 있는 보험사의 통지가 돼야지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서를 작성을 할 때는 보험사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반드시 보험사에 내가 받을 보험금, 이 청구 채권을 양도를 했다라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채권 양도까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형사합의는 그런 문구를 기재를 해서 내가 이런 금전적인 형사합의금을 다 받고도 권리 확보가 다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해서 합의를 본다고 하면 민사, 형사 가리지 않고 이제 합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 합의라는 것을 표시를 한다면 법률상 이제 화해 계약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걸지 않고 그냥 이제 쌍방이 합의를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이 되는 거죠. 이런 화해 계약, 즉 합의를 볼 때에는 통상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이 손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어떤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포기한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향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부재소 특약까지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합의금까지 모두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그 계약을 위반해서 소송을 걸어왔을 때는 이거 소송하지 않기로 하고 끝나기로 하는 걸 전제로 이 합의를 본고 합의금을 지급한 건데 또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소 특약을 넣게 되고요. 법원에서도 이런 부재소 특약이 들어가 있는 합의서가 제출이 되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너는 이미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소장을 각하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보면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이제 합의금 얼마를 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권리는 포기하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에 대한 확인까지 통화 녹음이나 이런 녹취 절차를 통해서 종결시키기도 하고 있어요. 민사합의서의 양식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되게 이제 제시를 하지요. 이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이제 합의서 양식은 보험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양식으로 어떤 양식을 쓴다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유레니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사 전부와 이제 이런 민사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이제 합의서의 양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합의서 내용들 보면은 뭐 양식들은 대동소이하고요. 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라고 하면 뭐 합의 금액이 얼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재소 특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나머지 권리, 추가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청구를 포기한다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민사 합의를 보시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합의서를 쓸 때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정도 뭐 피해가 발생한 걸로 보여져서 합의를 보는데, 만약에 나중에 후유증이라던가 그때는 미처 몰랐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합의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간병인이 필요한 정도로 중상해를 입은 분이 이제 언제까지 살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판결이 선고되거나 아니면 그 금액으로 합의를 봤다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후보다도 더 살게 되시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마 대표적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판례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중대한 손해가 새로 발생하리라고는 전 소송의 과정이나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위합의 당시에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했더라면 위 합의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판결에서도요, 사고 발생 후 열흘 만에 합의를 했는데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바도 있고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부모가 약 3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했는데 추후에 약 40%에 가까운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이 돼서 손해액이 4,500만 원 가까이 나온 그런 사안에서도 기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도 했고요. 합의를 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장애가 발생할지 몰랐던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은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통사고 나고서 이제 합의를 봤는데 뭐 이제 추가로 뭐 손해가 발생했다 싶었을 때 이 추가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이제 그때 당시의 사정, 합의를 볼 당시의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진행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희 윤은이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형사 합의 또 민사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저희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을 뭐 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저희 사무실에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건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전화 상담을 할 때는 뭐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은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정말로 진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서 뭔가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많은 사건을 하는 것이 그냥 좋지 않겠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전문적인 역량을 쓰다 보면 이제 시간과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사건, 모든 사건들을 다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건에 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 선에서 추가로 이제 신건들을 수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맡기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고사를 하는 경우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오는 이제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은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